안녕하십니까. 유행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미래 사업 아이템. 여러 사람들이 미래학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미래 사업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 사업 아이템, 미세먼지에 대안으로 혹시라도 우주 화성주택 같은 것을 이미 지상에, 지구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안 화성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미 외국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최대 사업은 사실 거대한 온실타운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려면 거대한 온실을 지어서 거기에 1000명, 2000명, 500명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거대한 온실타운을 이미 건설한 곳이 있어요. 트로피칼리아라는 곳도 있고 바이오돔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타운을 건설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중국에서도 시도되고 있고 원래 공기 오염이 심각한 멕시코 같은 데에도 이런 거대한 온실 타운을 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칼리아 같은 곳은 뭐 사실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제 살지를 못해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쿨링을 하기 위해서 온실을 짓고, 그죠? 그 안에 아주 차가운 물이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쿨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트로피칼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돔 같은 것도 뭐 있고요. 바이오돔 같은 데는 이제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수명 연장의 제약 또는 뭐 약재를 생산을 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수명 연장에 관한 수명 연장 타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폐 질환으로 중국에서 2033년, 지금부터 뭐 12, 13년 남았습니다. 2033년, 10년 후에 폐암으로 8천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측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심각한 대한민국, 중국 먼지, 한국 먼지, 북한 먼지 다 마시는 우리로서는 폐질환 치료를 하는 이 신약 개발이 심각하다. 이것도 최대의 사업이 되겠죠. 강남 폐망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가장 미세먼지 중에서 인간에게 해로운 바로 중금속. 왜냐하면 자동차가 가면서 2000개의 부품을 갈아요. 부품을 갈아가지고 그 중금속, 특히 철강의 중금속 이 가장 많이 떨어져 나와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 불폐라고 하는데 강남 폐망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강남 폐망을 저희가 이미 예측을 하므로 강남에 뭔가를 짓거나 강남에서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은 미래 사업 아이템 빠져나오십시오. 예, 빠져나오십시오. 다른 곳에서 하고, 자연인 태풍이 분다.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해요. 자연인은 뭐 여러분이 아시겠다시피 자연인 태풍,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땅속으로 들어가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전부 미세먼지를 피해서 뭐 다양한 이런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이런 거대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또 실내 농업, 마트 농업, 마트에서 직접 키워요. 실내 농업, 이제 온실에서 밖에서 키워요. 그죠?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비닐하우스 속에서 키우는 것이 운송, 유통기관에 미세먼지가 또 다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노지에서 키운 야채는 이제 안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지보다는 그래도 온실 또는 뭐 그 비닐하우스 속이 낫겠지만은 그래도 실내 농업, 아예 마트 속에서 키워서 마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트 안에서 또는 가게 안에서 키워서 그대로 사가는 이런 농업을 우리는 크게 이제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미래 사업 아이템으로 땅속에 가거나 지하 마을로 가거나 아예 화성주택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유행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기본소득제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일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이 노동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 203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30년 이후는 대부분 기계 또는 AI 인공지능들이 대신해서 우리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노동은 그죠? 컴퓨터나 AI 로봇이 다 해요. 그러면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게 미세먼지를 막는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연구팀 앞으로 미래연구도 굉장히 발전하죠. 이렇게 빨리 미래가 다가오는구나. 얼마 전에 전혀 노지 또는 미세먼지 또는 황사 걱정 조금 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8천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이야기겠죠. 두 번째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주 화성주택이에요. 우주나 화성에 가서만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우주 화성주택이 인기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우주 화성에 가면 사실상 거기에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가 인간에게 해로운지를 모릅니다. 그죠? 어떤 것이 인간에게 해로운지 아침에 뭐 어떻게 했을 때 인간에게 해로워서 인간이 사망한다든가 그죠? 점심때 저녁때에 아니면은 우리가 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물을 마셨더니 어떻게 해서 사망한다 전혀 모르는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지구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우주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던 그 지구의 환경을 거기다 안에다 갖다 놓는 거죠. 우주 화성주택은 공기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죠? 공기 중에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대한 도움을 짓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처럼 그죠? 이 사람은 이미 브라이언 버스티그인데 버스티그가 스페이스 해비tat의 준말이죠. spacehebs.com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해놨고요. 이것은 원지라고 한 개의 뭐 진짜 글로벌도 될 수 있겠고 그죠? 그라운드도 될 수 있겠고 뭐 리빙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앞으로는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뭐 100명이 타는 것이 아니라 우주주택이라는 것은 또는 화성주택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1000명, 5000명이 살 수 있는 이런 곳을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주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자기의 공간을 뭐 똑같은 공동주택, 공동공간, 공동식당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이런 뭐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칼파나원이라고 여기에서 이미 여러 시스템을 컨셉이죠. 컨셉, 개념을 이미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관한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도움이기 때문에 뭐 그게 50층이 될 수도 있고 80층이 될 수 있는 곳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죠? 거대한 이런 뚜껑을 덮어서 그 안에 5만 명이 산다든가 또는 뭐 3,000명이 산다든가 이것은 지금 현재 10,000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디자인한 겁니다. 자, 디자인은 이 회사 그 벨스티그의 그죠? 카플라 원이라는 이 디자인은 10,000명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화성주택 또는 우주주택 또는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지은 거예요. 이 스페이스 스테이션은 이름이 그죠? 우선은 스페이스 셔틀 콜롬비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칼파나 찰라예요. 카파나인데 이 카파나가 이런 디자인을 자기 스스로 이름을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를 준 거죠. 디자이너한테. 그래서 이름을 뭐 칼파나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인간이 화성의 공간에 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그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러프하게 디자인해서 10,000명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했고, 물론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고 먹고
그 다음에 공동 공간 같은 게 있겠죠. 중간에 파크, 공원을 만들거나 호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수영장을 만들거나 또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공동시설을 하겠죠. 그리고 주로 이런 곳에서는 공동 부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같이 만명이 살 수 있는 곳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 만들 필요 없이 지구 공간에 만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조그만 소형 도시는요, 10,000명, 20,000명, 2, 3만 명이 사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위스의 조그만 도시들은 대부분 뭐 2, 3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사는 곳을 짓는다 하면은 어떨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야채, 채소요. 채소를 여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예, spacehebs.com에 들어가면 뭐 요런 것 저런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플랜트나 베지테이션 서바이벌 해서 요거는 지금 마르스1이라고 가장 먼저 화성에 가겠다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뭐 크게 뭐 진척이 없고요. 마르스1이 망했다가 흥했다가 예산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뭐 하고 있어요. 마르스1 프로젝트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먹거리를 특히 채소를 어떻게 배양을 할 것인가 키울 것인가를 연구한 바로 그 프로젝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스티지의 할로 같은 것은 안에 그죠. 기본적으로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중간에 보면은 태양광이죠. 태양광을 땅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했어요. 땅에다가 깔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태양광을 세우는데 또 금속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한 모양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깔고 이 위에도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야채라든가 채소 혹은 꽃밭을 가꿀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곳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골프 코스도 지금 뭐 당연하게 10,000명이 살면 골프 코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풋볼 필드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축구장, 뭐 야구장, 농구장 이런 거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쭉 가서 팜 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농지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스페이스에서 거기서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한다든가 뭐 헬스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브라이언 벨스티그가 만든 spacelab.com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10,000명이 살 수 있는 곳을 우주선에서 또는 우주 공간에다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주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 같은 데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미세먼지가 없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또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주택 만드는 방법을 그 화성주택처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싸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지금 전부 공간을 열어서 밖에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드는데, 당연하게 우리가 햇빛이 들어오게, 그죠? 만들어서 실내 공기는 정화해야 되지만 햇빛은 또 들어와야 하고, 이런 곳, 즉 1가구 주택이나 수천 명, 아까 봤죠? 10,000명이 살 수 있는 타운이나 빌리지, 이런 것을 도움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마르스1 프로젝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마르스1 프로젝트입니다. 마르스1이 화성에 가서 살자,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선은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놈을 우주 공간에 가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그죠,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공간이 있겠죠.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여기 있죠.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하는 공간이라든가, 요것은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뭐 노는 공간 또는 리빙룸이네, 거실이네, 그죠? 거실이고 이제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 또 침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 채소 키우는 공간입니다. 채소를 키워서, 채소는 키운다라는 것이, 즉 내가 먹거리도
만들지만은 생산하지만 공기, 산소 배급입니다. 산소를 배급할 수 있는 우주선의 미세조류 마이크로 알지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우주선에는 이렇게 미세조류가 CO2,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산소통 몇 개 갖다 놓는다고 이 사람들 1년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산소를 만들고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먹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3월 31일자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그 거실입니다. 아까 봤죠? 거실, 그리고 거실 뒤쪽에 여기 보면은 채소를 키우고 이 채소에서 CO2를 먹고 산소를 배출해야 여기에 있는 전부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 이렇게 뚜껑을 전부 다 만들어서 덮어놓고 이 뚜껑은 햇빛이 나면은 햇빛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또 보시면 10,000명, 그죠? 10,000명이 살 수 있는 카펠라완이라는 스페이스 스테이션에는 10,000명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산소가 다 공급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연결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채소를 키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페이스 셔틀 콜롬비아, 제일 먼저, 그죠? 콜롬비아 스페이스 셔틀에 올라갔던 칼파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칼파나완이라고 지금 디자인을 한 것이고, 10,000명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4월 1일자에 spacehab.com에 들어가면 이 우주 공간의 화성주택 이런 것들이 디자인한 것들이 나옵니다. 화성주택은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땅 속에도 쭉 들어가 있어요. 여기 땅 속에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모든 것이 새롭고 테스트 되지 않았어요. 어느 것이 사람에게 나쁘고 이 먼지가 사람에게 죽일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돌이 폭파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공간에 있는 이런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채소를 키우고, 사람들은 공기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배급한 이런 우주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아마 우리도 우주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가 만약에 고장나면 다른 곳을 여기 커트하고, 그죠? 여기가 오염되면 커트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거나 살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구조가 좀 작아서 shipping하기가 쉬워요. 이걸 끌고 우주에, 그죠? 우주에 운송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립하기가 딱딱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밖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계단을 통해 가지고 우주에 내려오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아주 흔한 거죠. 태양광을 바닥에 깝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태양광을 바닥에 깔아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당연하게 또 야채, 채소를 생산하는 곳이 있고요.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화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세먼지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내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실내가 답답하지 조금 하면 거대한 10,000명이 살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카펠라원 같은 것을 디자인을 한다. 그게 우주주택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벨스티그라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영감,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겠다. 이렇게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죠? 수명을 연장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화성주택을 지상에서, 우주가 아닌, 그죠? 지구에서도 지금 건설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꽤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미세먼지가 지금 뜨고, 두 번째는 가령 언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 그죠? 3마일 아일랜드에서
핵 발전소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핵 발전 지금까지 8천 몇백 조가 들어갔지만은 처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핵은 한번 고장이 나면 구제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후쿠시마죠. 후쿠시마 같은 이런 오염이 있을 때에 땅은 모자라고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오염된 곳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우주 공간에 갖다 놓을 화성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화성주택을 만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미세먼지의 대안으로 10,000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우주 스테이션, 그죠?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그러면 이건 화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10,000명은 아니더라도 500명 또는 1,000명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면 아마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 다 버리고 아마 그쪽으로 모두 다 모여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기 때문에, 그죠?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를 피해서 스페이스 스테이션 같은 500명, 10,000명, 1,000명이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돔하우스나 거대한 스테이션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아파트 값은 이제 저희로 봐서는 그죠? 아파트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될 것이다. 이런 주택 이제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스테이션, 화성 주택을 지구에다가 짓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미세먼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박영숙의 얼굴에 구독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은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만 눌러 놓으면 앞으로 제가 하는 이런 새로운 강의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알림 서비스로 올라갈 것이고, 박영숙의 미래 TV를 눌러서 맨 앞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